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2일 연속 매집해 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현재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라인들을 봤을 때는 현재 세력들이 그렇게 타겟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력 수급 이후에는 메이저 수급 중에서 외인들, 여기 빨간 그래프가 외인이거든요. 외인들이 크게 매집해주면서 대시세를 연출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 번에 그 수급 물량 소화를 또 외인이 한 번 해줬고, 이번에 이 거래일 연속 외인 매집 들어오면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만 더 투심이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투심을 조금만 더 자극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팹리스에 대한 장점과 뭐 LPDDR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저전력 그 반도체의 현재 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 자리들을 그냥 쉽게 이겨내려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팹리스 기업으로서의 강자, 그 LPDDR로 파생되는 온디베이스 AI 테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다이아몬드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에서는 제주 반도체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보실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오늘 오전 6시 30분에도 이제 엑시노스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엑시노스 무선 AP 그니까 이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예요. 여기도 보면 갤럭시 S22에서 이제 발열 이슈가 있었죠. 근데 LPDDR의 강점인 저전력 기반으로 한 발열도 잡아내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저전력으로 풀어내면은 발열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은 또 지금의 장점이 뭐냐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인데, 이 시대가 이제 슬슬 갤럭시가 개화를 시켰고 애플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많은 빅테크들이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그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기존의 가전에도 강자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IoT 기능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을 쭉쭉 뿌려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도 그렇고 갤럭시 북 4도 AI 기능 탑재해가지고 굉장히 그 성과가 좋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분야에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주 반도체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온디바이스 AI는 PC 쪽까지 이제 인텔과 삼성이 손을 잡고 있죠. 인텔과 여러 가지 폼팩터에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인텔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PC 출하량도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노트북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섹터 분위기는 제주 반도체에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리거는 이제 세력들이 한 번 더, 뭐 이게 외인들이 될 수도 있고 외인과 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외인과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메이저 수급이 한번 스윙을 보여줘야지 그 뒤에 이제 반등 보여주고 제대로 신고가 랠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주요 내용들 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래일 하락 후 반등,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0거래일 흐름에서 살펴보면 6거래일 오르고 4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큰 폭의 움직임 아까 보셨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제 수렴의 과정들이고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14,500여 주를 외국인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팔았다는 부분들, 이제 마지막 물량들이 털리면서 이제 제주 반도체가 바닥을 다질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제 제주 반도체 박성식 대표가 또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의 입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용량 메모리 사업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 삼성 SK 메모리 트렌드를 팔로우업해서 응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제주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주도 특산품이 감귤 해산물,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수출품 기준으로는 1위가 반도체입니다. 수출액 절반이 제주도에서 나오고요.
제주 대학교도 이제 제주 반도체 신입 인력으로 많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주라는 지역에 어떤 그런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주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제주 반도체라는 거고요. 제주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라기보다는 이들이 다루지 않은 저용량과 특수 스페셜티 메모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잘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을 공략을 했습니다. 판교 쪽에도 있고요, 제주 쪽에도 있고 처음에 이제 제주 쪽으로 갈 때 사내 투표를 통해서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근무지 환경 좋은 데서 편안하게 일해라 뭐 이런 건데 이제 연구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연구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인프라 이런 거 물론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연구 입장에서는 판교랑 이렇게 해서 연구 쪽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013년에 제주 반도체로 사명 변경했을 때 이때 이제 레거시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이제 레거시 분야에서 이제 판사의 출신 대표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수 지금도 이제 레거시 메모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매출을 많이 늘려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용량 프리미엄 메모리, 스페셜티 메모리 이제 기술까지 가미된 부분들 현재 연매출 1,000억 원 정도고 현재 매출 비중이 중국과 유럽의 30%, 한국과 미국이 10%, 대만이 5%. 그러니까 거의 수출 기업의 수출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 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됩니다. 멀티플을 더 줘도 돼요. 왜냐면 중국, 유럽 30%면 이제 확장성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게임사에서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다른 게임보다 특히 크래프톤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임사들은 그래도 수출 비중을 더 높여 관련 노력 많이 했었고 뭐 NC도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해외 수출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데 NC는 국내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성장 가능성이 뭔가 벽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건 앞으로 멀티플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사무실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AIoT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IoT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AIoT는 이제 AI와 관계된 이제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까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 3세대 뒤처진 지금으로 봤을 때 뭐 레거시 메모리 같은 것들이 주력이에요. 이게 오히려 니치 마켓입니다. 오히려 성숙화된 것들이 한 세대 지나갔을 때 그래도 아직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선도업체 트렌드에 맞춰 간다라는 거고 4세대 D램 샘플 받아서 관련 모듈 개발하고 있고 단가가 낮지만 가격 안정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 반도체의 현재 포지셔닝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결국엔 추후에는 이게 제주 반도체로 그 수혜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2, 3세대 늦기 때문에. 근데 이 2, 3세대에 늦는다라는 게 엄청 늦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거 기껏해야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년 늦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2, 3세대 늦어진다라는 게 엄청 옛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이비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사이클에서 어떤 2, 30년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AI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데 엣지 디바이스 이게 온 디바이스입니다. 사물지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서버 온 디바이스 AI보다는 하위 버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이제 가전제품들 이런 부분 소형 가전 이런 것들의 좀 영역을 이런 것들을 대기업을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반도체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텐이 높다. 잘 공략을 하고 있다. 현재 갤럭시 AI가 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이제 애플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삼성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애플은 그대로잖아요. 여기 시장들을 가져왔는데 그 AI 이번에 갤럭시 S24가 AI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우스 AI 들어갔고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온 디바이스 AI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AI 시스템과도 당연하지만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이
앞서가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변화들을 주기 어려웠는데 지금 AI를 선점하는 자들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반도체가 대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하기에는 시장 파이가 너무 작아서 좀 들어가기 어렵고 연구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야들을 잘 잡아가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커가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1, 2년 뒤에 다 반영이 되니까 전방 산업만 체크하셔도 제주 반도체의 미래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 LPDDR 부분, 이게 저전력 반도체예요.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는 2배로 레이트를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로우 파워, 그래서 저전력으로 간다. 요즘 저전력이 대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든지 전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가야 되고, 저전력으로 가야 이제 발열이나 추가적인 이슈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온디바이스 AI에 배터리가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메모리 용량이 뭐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AI 기능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제 LPDDR로 소화를 못하면 무조건 HBM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HBM의 전력을 감당을 못해요. 그거에 뭐 2배, 많으면 8배 정도 저전력으로 움직여주는 LPDDR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무조건 고사양이라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데 뭐 기상청에서 쓰는 슈퍼컴퓨터에 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주 반도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 하시고 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으로 오셔서 제주 반도체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제주 반도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 3세대 늦은 그런 어떤 그 섹터의 어떤 그런 니치 마켓들을 공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온디바이스가 커져서 뭐 제주 반도체가 좋아질 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네가 얼마나 트렌드를 잘 읽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트렌드에 얼마나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계속해서 영상으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 수급도 지금 제가 세력 수급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 수급은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010번호로 이 숫자 1만 남겨주시면 이 세력수급 포착기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력수급 포착기가 처음에 딱 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세력수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세력수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요런 자리부터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이때도 이제 LPDDR이라든지 이제 온디바이스 AI든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2023년 2월에도 이슈가 안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다가 살짝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이때 2023년 11월에 이거 진짠데? 이제 갤럭시 출시 예고일까지 나왔는데? 이럴 때 슬슬 모아가다가 야, 두 번째 들어왔다. 이거 수급 소화하고 그 뒤로 이제 올린 내내 주가 스타트 한다. 딱 요때 발굴하면은 그 뒤로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요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세력 수급 포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받으시려면 하단에 있는 010번호로 뭐다?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세력 수급 포착기와 빅데이터 세력 정보가, 이게 두 가지가 수급과 정보가 동시에 결합이 됐을 때 바닥권에서 100배, 200배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발굴할 수 있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